네, 안녕하세요. 2학년 A반 최준호입니다. 네, 금일은 총이치 5주차 선행학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치하게 구강의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성공적인 총이치 제작의 목표는 상실된 이전의 상태와 같은 양의 조직의 회복과 위치를 회복하는데 꼭 필요한 네, 구조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네, 총이치입니다. 만족도 높은 총이치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작 요소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이론으로 바탕한 그 실력이 실습으로 계속된 훈련으로 해서 계속 반복 숙달을 하면 되겠습니다. 총이치가 장착되는 구강 해부학 구조의 이해를 필요를 하는데 오늘 강의를 집중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무치하게 환자의 모델입니다. 네, 하악이고 하양 모형이죠. 네, 무치하게 구강 상하게 심한 퇴축 이쪽 보시다시피 이쪽은 많이 퇴축이 돼서 많이 내려왔죠. 네, 아까 같이 상하게 그 치적을 봤을 때 퇴축이 이 정도면 뭐 이쪽도 이 정도도 뭐 만족스럽게 잔디 상태는 안 돼 있는데 아까보단 확실히 낫죠. 네. 하악 보시면은 아예 그 여기서 유지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죠. 네. 네, 우치아 구강의 양호한 상태입니다. 아까 두 사진과와 다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양호한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이치가 이렇게 버려진다고 그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의치가 많이 버려지는 것일까? 확실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의치가 많이 버려지는 이유는 잘못된 제작으로 해서 환자가 불편하니까 끼든 안 끼든 안 낀 것만은 못하니까 이렇게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싼 돈 주고 환자가 이렇게 치과에 내원을 해서 치과에서 우리에게 제작 의뢰를 하였지만 누구의 잘못이라고는 치과가 잘못인지 우리가 잘못인지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는 참 복잡한 관계지만 그래도 치과 의사가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을 해도 우리는 더 좋은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의치를 만들어 환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기공사가 될 수 있도록 다들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상악 우치와 구강 해부학적 구조. 네, 상악 총위치의 주연을 구성하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를 지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상악 많이 퇴축이 많이 된 상태이죠. 네. 상악 순소대, 상악 양중절치 사이의 순축 치은에서 위쪽으로 부츠골 모형으로 올라간 전망의 주름띠입니다.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다시 확대가 될 겁니다. 네. 맥시얼 라비얼 프레니엄. 상악 순소대죠. 네. 이 부위에 해당하는 곳을 상악 순절은
이라고 하는데, 절은은 입술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이 없이 소대가 들어가서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넓고 깊어야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넓게 형성되면 위치의 유지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은 한글 해부학 용어를 많이 사용하려고 하죠. 네. 상악 순소대는 위입술 주름띠, 음영은 위입술 패임,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희 계속 이게 바뀌겠지만은 아직도 저희는 상악 순소대라는 그 명칭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순절은이라고도 말을 하죠. 상악 순소대. 이쪽 보시면은 네. 순축 치은에서 위쪽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올라간 점막 주름띠, 네, 상악 순소대죠. 이쪽 부분. 네, 상악 협소대, 소우치의 협측 치은 부분에서 위쪽으로 올라간 점막 주름띠. 네.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나와 있죠. 네. 이 점막 주름띠 상악 협소대 같은 경우는 그 방금 사진으로 다시 계속 넘어가겠지만, 네. 점막 주름띠,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 개의 상악 협소대가 있는데, 이렇게 양쪽에 있죠. 아까 이거는 상악 순소대였고 이건 협소대. 네. 상합 절은이라고도 하죠. 네. 이게 두 개일 수가 있고 한 개일 수가 있고 다수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넓은 부채꼴 모양을 하고 있다는데, 총위치에서는 이 부위에는 해당하는 곳을 상악 협절은이라고 합니다. 네. 협소대 전방으로 당기는 근육인 구륜근과 후방으로 당기는 협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협절은 협소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히 넓게 형성하여야 합니다. 네. 참 소대의 그 중요성은 그 의치에 걸리지 않고 소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저희도 확실히 알아야 환자의 만족감을 높일 수가 있겠죠. 네, 상협절은 네, 이렇게죠. 한글 해부학 용어 같은 경우는 위볼 주름띠, 음영은 위볼 페임이 있죠. 네. 네, 상악 순축 전정입니다. 네. 구강 전정의 일부로서 순축 치은에서 윗방향을 상순으로 이행되는 부위입니다. 상악 순축 전정. 네. 저희가 계속 실습을 하면서 교합제나 개인 트레이를 만들면서 그 보더 부분이죠. 네. 그 보더 부분을 상악 순축 전정이죠. 네. 이쪽에 있으면 상악 협측 전정이 되겠죠. 네. 협측 전정, 순축 전정. 네. 상순충이야. 네. 협측 전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협측 부분이 있으면 협측 전정이 됩니다. 네. 윗방향의 뺨으로 이행되는 부위. 네. 상악 협측 전정입니다. 베스티블, 네, 전정. 협전정, 네, 상협층연 이렇게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한글 해부학 용어에서는 순축 전정 같은 경우는 위 입술 안뜰, 음영은 위 입술 날개 모서리 이런 식으로 있고, 협측 전정 같은 경우는 위볼 안뜰, 음영은 위볼 날개 모서리이며, 음영, 은협 이행부는 점막 볼주름이라고 합니다. 네, 익돌 상악 절은입니다. 네. 저평골 익상돌기와 상악 결절 후방 사이에 형성된 직후입니다. 익돌 상악 절은
저편골의 익상돌기와 상악 결절 후방 사이에 형성된 절연입니다. 네, 익돌 상악 봉합이죠. 네, 아직 익돌 상악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아직 익돌 상악 절음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도 아직 많이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죠. 네. 모델상으로는 많이 보긴 했는데 아직 저희가 구강 내에서는 보기는 처음이고, 이 용도가 어떤 그 용도로 저희 구강 내에 형성되어 있는지는 다시 한번, 네, 아직 저도 많이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책을 보면서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저편골 익상돌기와 상악 결절 후방 사이에 형성된 절연을 말하며, 후방 사이에 형성된 절연이죠. 네. 상악 총위치의 양측방 후형 경계라고 합니다. 네. 상악 총위치의 양측방 후형 경계라고 합니다. 이 절연에는 근육이나 인대가 없어서 이 부위에 압박을 가해 후국의 폐쇄를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후국의 폐쇄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네, 외우고, 이 절연에는 근육이나 인대가 없다고 합니다. 익돌 상악 절연입니다. 네. 네, 국외소화로 넘어왔습니다. 팔라틴 페불라, 네, 파불라, 네. 국외구의 최후방의 정중 국외 봉선 양측 하나씩 점상으로 들어간 조직으로 여러 점액선들의 관이 윤축되어 형성되며 진동선 가까이에 계구하고 연조직 상에 위치를 합니다. 네, 이쪽 두 부분이죠. 네. 한 가지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재밌던 사실이 있는데, 그 총위치를 만들면서 그 알지네이트와 그 아가 베이스가 있죠. 아가. 네. 그 두 개의 그 인상제로 환자의 구강에 인상을 체득을 하는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더 차가워진다고 합니다. 그 온도 자체가. 그래서 이 변형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저희가 상당히 알아야 되는 사실이고, 네. 혹시, 그렇죠. 이게 이쪽 들어가면서 혓바닥을 안쪽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이쪽이 더 차갑죠. 네, 이쪽 부분이. 네. 이쪽 부분으로 올라갈수록 더 온도가 있고, 이게 저 혀로 느껴질 정도로 이 온도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네, 저희도 그 재료의 특성이나 성질을 제대로 알고 이 회복적인 명칭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외소화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외부의 최후방의 정중국외 봉선 양측으로 하나씩 점상으로 들어간 조직으로 여러 점액선들의 관이 윤축되어 형성되며 진동선 가까이에 계구하고 연조직 상의 위치를 합니다. 모형상에서 상하의치의 후방 경계를 알 수 있는 지침이라고 합니다. 네, 상하의치의 후방 경계를 알 수 있는 지침이라고 합니다. 네, 진동선은 국외소화에서 약 대략 2mm 전방에, 네, 이쪽 위치에 전방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인상체에서는 이 부위의 윤기로 형성되는데 국외윤기라고도 합니다. 네. 네, 진동선. 환자가 아 소리를 낼 때 국의 부위가 떨리기 시작되는 부위를 그은 가산성입니다. 네, 아 라고 소리 들리면은 이 입천장에서 진동을 하는 그 부분이 진동선입니다. 아 라인과, 네, 바이브레이팅 라인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참 진동선 중요하죠. 네, 구강 내에서 총위치의 우치상 후연폐쇄가 이루어져 상악 총위치의 음압 유지력을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네, 아까 그 진동선을 봤을 때 국외서화를 봤을 때 이 두 점을 찍죠. 이 두 점에서 2mm로 올라가죠. 네.
제가 그 규합제를 만들면서 이게 다시 한번 여기서 설계를 했죠, 모델상에서. 근데 여기서 이 점 사이를 그 정중 국의 봉선을 쭉 내려와서 여기 사이를 국의 소화를 찍고 이 위에 2mm를 올려서 이렇게 후연 폐쇄 라인을 만들어주죠. 네. 상하 의치의 지지와 관련된 회복적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악 잔존 치료제가 있습니다. 상악악제라고도 하죠. 자연 치아의 상실 후 치근을 수용하고 있던 치조가 새로운 뼈로 채워지면서 넘어갔네요. 새로운 뼈로 치워지면서 치조 돌기로부터 사라지고 남은 치조 윤기입니다. 네. 상악 잔존 치조제로서는 치조제는 무슨 말이냐? 그 상악 치아의 치조벽은 일반적으로 구개측이 두껍고 순협측이 얇아서 치아가 상실된 후에 진행되는 흡수량은 순협측에서 치조벽에서 더 많습니다. 네. 따라서 치조골의 흡수 방향이 내상방으로 진행되어 전체적으로 앞궁이 점차 작아지게 됩니다. 네. 점점 이게 퇴랄되면서 이게 점점 줄어든다는 말이죠. 네. 상악 잔존 치조제죠. 치조 돌기로부터 사라지고 남은 치조 윤기입니다. 이쪽 부분이죠. 네. 이렇게 부분이죠. 네, 상악 결절. 잔존 치조제에 아까 보셨듯이 잔존 치조제 최후방의 치조 돌기입니다. 네. 상악 결절은 잔존치의 총위치에서 결절화를 형성하고 있는 이곳에는 인공치를 배열하지 않습니다. 최후방이죠. 네, 이쪽에는 인공치를 배열을 하면 안 되겠죠. 치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상악 결절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게 이게 후방이어서 이게 기준점이 된다고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의치상을 만들 때 이 부분을 넘어가서는 안 되죠. 네. 이쪽 부분부터 이제 이렇게 의치를 만들어야 되죠. 네. 절치유두입니다. 인사이시브 파필라. 네, 많이 들어봤죠. 절치유두. 절치유두 참 많이 중요하죠. 네. 방추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 부분이 절치유두입니다. 절치유두는 양 중절치 사이에 설측에 위치하며 방추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총위치에서는 절치화를 형성합니다. 비구개 신경과 혈관이 나오는 절치공을 덮고 있어 압박 시 자극을 피하기 위해 릴리프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부위입니다. 네. 릴리프를 왁스로 좀 채워 주어야 하며 이 부위를 꼭 피해야 합니다. 참 중요하죠. 정중선을 설정하는 지침으로도 약간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정중 구개봉선입니다. 절치 유두로부터 경국의 중앙부로 이어지며 선상으로 연기된 점막 부분으로 뼈 상태의 정중 구개봉선을 덮고 있는 부위입니다. 네, 정중 구개봉선입니다. 네, 점막층이 얇아 총위치가 압박을 가할 때 통증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총위치가 직접 닿지 않도록 릴리프로도 형성을 해줘야 됩니다. 네. 정중 구개봉선입니다. 네. 네, 이쪽이 정중 구개봉선이죠. 라인. 네, 구개축벽과 횡국의 주름입니다. 네, 경국의 전방 부위에서 전국의 봉선과 좌우측으로 점막이 불규칙하게
네, 국의 주벽, 네, 횡국의 주름, 네. 네, 전막이 불규칙하게 돌출된 용선 모양의 부위입니다. 네, 이쪽 부분이죠. 국의 주벽. 네. 의치에 작용하는 힘이 전적으로 미치지 않고 2차적으로 작용되는 부압력 지지부류가 되며 총위치와 인상체에서는 추벽구를 형성합니다. 리치 그룹으로 형성을 하죠. 여기서 네. 국의 주름구 리치 그룹 네, 대구의공 부위입니다. 네, 대구의공 부위입니다. 포스티얼 파라틴 파라미니아 에어 네, 골국의 후방 양외측의 부근에 국외골의 수평편과 상하골의 최후방 대구치 설측 치조돌기 사이에 있습니다. 네, 최후방 대구치 설측 치조돌기라고 했으면 네, 국의 주벽 네, 이쪽 부분이죠. 네, 이쪽 부분에 대국의공 부위입니다. 네, 하악 무치약 구강의 해부학적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악 총이치의 주연을 구성하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네, 하악 순서대입니다. 하악 양중절치 부위의 순축 치은에서 하순으로 이어지는 점막의 주름을 말하며 구구른의 부착을 돕는 섬유성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매우 예민하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통증 없이 봉쇄되도록 적합되어야 합니다. 총위치의 하악 순축 절은이 여기에 접촉이 됩니다. 순축 절은이 저기 접촉이 된다고 하죠. 네, 하악 순소대 네, 이쪽 부분이죠. 네, 습축 현소대에 접촉이 된다고 합니다. 네, 하악 협소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설계했듯이 그때 여기다 하악 협소대를 네, 설치를 했죠. 하악 순소대의 원심으로 구조로서 하악 견치와 제일 1소구치 부위의 하악 치은에서 뺨으로 연결되는 점막 주름띠입니다. 이 소대는 구각을 통해 상하계 협소대와 연결되어 의치의 주연과 연마면 및 치아를 거쳐 활동성 있게 작용하므로 이 부위에서 의치의 연장을 주어야 합니다. 네. 하악 견치와 제1소구치 부위의 협측 치은에서 뺨으로 연결되는 점막 주름띠입니다. 네, 견치와 1소구치 사이에 네. 하악 순축 전정입니다. 구강 전정의 일부로서 순축 치은에서 아래 방향으로 하순으로 이행되는 부위입니다. 네. 여기에는 구륜근과 하순 하체근의 근섬유가 치조제의 정상에 가깝게 주행하기 때문에 주연을 영장하는데 제한을 받는 부위입니다. 주연을 영장하는데 제한을 많이 받는 부위라고 합니다. 참 많이 조심을 해서 봐야 되겠죠. 네. 이쪽 보시면은 네, 연장. 왜 라인이 이렇게 나왔는지는 다시 한번 저도 확인을 해보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네, 하악 협측 전정입니다. 협소대와 교근 지형 전반부까지 협측 치연에서 뺨 사이를 공간을 말합니다. 교근 지형. 이거는 하악 협측이고 이건 교근 지형. 네. 하악 의치의 후방 원심 협측입니다.
협측 전정부터 보겠습니다. 협소대와 교군 지형의 전목부까지의 협측 치열에서 뺨 사이의 공간을 말하며 총위치의 협측연이 여기에 접촉이 됩니다. 총위치 협측연, 네, 협측 전정, 맨디블, 버컬, 베스티블입니다. 맨디블라, 네. 전정의 내측으로는 하의측의 주 지지부가 되는 협축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부분이죠. 네.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양측에 그 왜 한쪽 부분만 없냐면 이쪽 부분이 지금 퇴가 너무 많이 구강 상태가 안 좋다 보니 이쪽에서는 협전정이 없는데 공간 내측에 협축붕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쪽 부분만 좀 지지를 유지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자리가 잡게 돼 있는데 이쪽은 많이 무너져서 협전정이 지금 사라진 상태이죠. 미세하게 남아있긴 하지만 이거는 기능으로서는 지금 부족한 상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교훈 지역입니다. 하악치약의 후방 원시 표측 부위의 주연을 결정하는 부위가 됩니다. 교군 지역. 네. 하악의 의치의 후방 원심 협측 부위의 주연을 결정하는 부위가 되며 교군이 수축할 때 의치가 이탈되지 않도록 의치상의 폭을 줄여줘야 합니다. 네, 교군 지역 이쪽이죠. 사진을 다시 한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군 지역 이쪽. 네. 이쪽에서의 그 좀 조임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설소대 이제 보도록 하겠죠. 링걸 프레뉴. 설소대 링걸 프레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소대. 네, 하악 중절치의 설측 치은 부근에서 구강절을 따라 혀 밑으로 이어지는 점막 주름을 말합니다. 이걸 보시면 딱, 이 부분이구나 생각할 겁니다. 네. 이쪽 부분이죠. 네. 이쪽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총위치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그 국부나 그쪽 교정 부분에서는 많이 중요하다고 교수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설소대. 네. 총위치의 설즉 절은이 여기에 놓이게 됩니다. 네. 저항성과 활동성이 대단히 강하고 때로는 매우 넓어서 의치를 탈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연을 기능적으로 형성하도록 인상 체득 시 주의해야 합니다. 네. 인상을 한번 떠보시거나 이거를 한번 보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하악을 인상을 할 때는 혀를 위로 올리라고 하죠. 네. 그게 아마도 설소대의 그 움직임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치조설축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조설축구. 네. 혀와 잔존 치조제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설축 서대부로부터 후방 후악 설골 커튼입니다. 네. 이 커튼이라고 하면은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네. 이게 합소되고 설소대 이렇게 있는데 이쪽 부분이라고 하는데 네, 시조 설축구 이 안쪽 보도 이쪽 부분입니다. 네,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의치의 설축 변형부가 접촉하는 곳이 공간이 되는 곳입니다. 네, 하악 총위치의 지지와 관련된 해방적 구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악 잔존 치료제죠. 아까 상악 잔존 치료제 보듯이 아무도 비슷합니다. 의치의 주 지지부로서 자연치 상실 후 전치 구치부 내에서 내외벽 치조벽이 모두 두껍기 때문에 치조골은 수직 방향으로 흡수가 진행되고 대구치 부위에는 치근 장축과 하악 골치의 경사 방향과 일치하게 외측으로 진행되어 악구는 점점 넓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네, 모두 두껍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지지를 많이 부었죠. 주 지지부입니다. 네, 이쪽 위에 저희가 의치상을 놓이게 됐죠. 네, 참 중요하죠. 네, 구의윤기, 후구치윤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존 치조제의 최후방에 있는 볼록하게 튀어나온 연조직 덩어리로 치아가 상실되어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교합평면을 상정할 때 인공구치 배열 시 구치 배열의 후방 경계로 참조할 수 있는 회복적 구조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구의윤기, 후구치윤기. 네. 인공구치 배열 시 구치부의 후방 경계에 참조할 수 있는 회복적 구조입니다. 네. 의치의 유지와 지지를 위해서 의치상을 제작할 때는 이 부위를 피개를 해야 합니다. 네. 또한 교합평면 설정의 후방 기준 부위가 된다. 총이치의 인상치에서 후구치와를 형성합니다. 네. 이쪽 부분이죠. 네. 네. 리트몰라 패드, 네. 트로몰라 패드, 네. 상당히 많이 이거는 교수님들이 많이 하고 있죠. 네. 예, 협측 분과 협측 상반이 있습니다. 버컬, 슬래프. 하악에서의 주 악력 지지부가 되어 예리하고 좁은 치조 정상에 오는 교합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지역은 내부뿐만이 아니라 저장력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놓여 있으며 저장력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이 부위는 하악에서의 주 압력 지지부가 되어 예리하고 좁은 치조제의 정상에 오는 교합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네. 이쪽 부분이죠. 저희가 이렇게 이쪽 부분 보시면은 레트럴 패드와 레트럴 패드와 협소대와 순축 전정과 이렇게 되어 있죠. 인소드 지원, 하악 견치와 일소치와 이 사이에 협축봉이 이렇게 와 있죠. 외사선 이제 들어갈 겁니다. 예, 외사선입니다. 익스터널 오큐럴 라인. 네, 하악 치료 잔존 치료제 구치배 원심 협축의 하악제 전연으로부터 다소 예리하게 연장된 용선을 말하며 치아가 상실된 무치악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총이치와 인상체에서 외사구를 형성합니다. 네, 다소 예리하게 연장된 융선을 말합니다. 다소 예리하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외사선. 아직 저희도 이게 참 저희 눈에는 아직 좀 안 보이는 부분도 많겠지만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해야죠. 멘탈 프롬의 레지니저 리그 20V 하악 1소구치 혹은 제2소구치의 치근단 부위에서 후의 상방으로 개구한 구멍으로 이시경과 혈관이 나옵니다. 치조골의 흡수가 심한 경우에는 치조제 정상에 가깝게 위치하므로 의치상이 압박을 가하면 통증을 느낄 수 있는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릴리프를 해주어야 합니다. 레트럴 패드 위에 살짝 있죠. 설결절. 의치상이 압박을 가하면 통증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설결절 들어가 있습니다. 악설골의 근선에 후단 하악 제3대 구치의 설축 부위가 굴룡상 기상으로 튀어나온 부위입니다. 치아 상실 시 치료제 정상에 가깝게 위치한다고 합니다. 한번 회복적 위치로 제가 한번 봐야 되죠.
가깝게 위치합니다. 치아상조지. 이거는 외사선의 그 그림입니다. 네. 20V의 부위로는 한다고 하면은 제1소구치와 제2소구치 치근단 부위의 후회 상방으로 개구한 구명으로 이시경과 혈관 부위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안 보이죠. 20 부위가. 네. 20은 그 하악골의 그 밑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참 20 부위, 20 부위. 잠시만. 네, 20을 제가 20V라고 하면은 20V, 네, 20V 하골. 네,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크게 돼 있네. 이렇게 크게 돼 있지. 네, 20V라고 하면 여기 보이시면 잠시만요. 혹시 왜 이러지? 네, 멘탈 포라멘 여기 돼 있죠. 20V 저 부분. 이 부분이 하악에 그 신경과 혈관이 들어가 여기 이 하악 골과 하악 치아에 영양분을 주는 곳이라고 많이들 배웠죠. 네. 이쪽 부분은 아까 제가 배웠듯이 이쪽 부분 레트럴 패드 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죠. 네. 계속 하던 지금 넘어가서 20V랑은 멘탈 포라멘 주식은 되어 있는데 이게 한번 읽어드려야 했습니다. 하악 제1소고치 호구는 제2소고치 치근난 부위에서 후해 상방으로 개구한 구멍으로 이시경과 혈관이 나옵니다. 치조골의 흡수가 심한 경우에는 치조제 정상에 가깝게 위치하므로 의치상의 압박을 가하며 통증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릴리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번 회복적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소고치와 2소고치 부위라면 이 정도 되겠죠. 네. 견치 이쪽 부분이 되겠죠. 네. 이쪽 치조골 부위에서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나올 텐데 이쪽 부분에서 아마도 압박을 가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릴리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교수님과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악솔골 근선 내사선입니다. 아까 외사선 사진 보셨죠? 다시 한번 외사선 사진 볼게요. 외사선은 이렇게 외측으로 돼 있는 사선이 돼 있고 내사선에는 하악 내사선에는 이렇게 돼 있죠. 네. 악솔골 근선 내사선. 네. 하악골 하악체 내면의 이극에서 후상방으로 주행하는 윤기로 구강절을 형성하는 악설골근이 부착되며 구치부의 치조력이 심하게 되면 흡수되면 치조제 정상이 악설골 근성에 이르러 더욱 돌출되고 예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의치의 주연은 기능 운동 시 마찰에 의해 동통이 생기지 않도록 이융성 밑으로 연장되어야 합니다. 이 밑으로 의치상이 아마도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죠. 하악윤기. 네. 하악윤기죠. 네. 하악체 내면 견치와 소구치 근단 근처에 있는 골윤기로 비상정상적인 구조라고 합니다. 심하게 돌출될 경우에는 의치의 제작이 불가능하므로 외과적인 절제가 필요한 조직입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총이치 제작이 불가능하므로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하악윤기가 발생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네. 네,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저희는 잘 모르겠죠. 네, 솔직히. 네, 네 오늘 네, 5주차 발표 오늘 하루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주차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네, 확실히 세 번째 프레젠테이션이다 보니까
많이 늘기도 하고 많이 배우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상당히 아직 익숙하지가 않은 부분도 많고 아직 저희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그 부위도 있다 보니까 헷갈리고 네, 아직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더욱더 공부를 하면서 이론을 익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조그마한 그 하악 부분에서 이 많은 구조의 위치에 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직 다들 아직 이 부분에서 많이 한숨도 많이 쉬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다 알게 되면은 저희가 학생이 아니죠. 네, 교수님일 건 교수님을 해도 될 정도로 네, 아직까지는 어려운 저희 쪽에서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더욱더 이번에 1학기 동안 더욱더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중요한 부분 총이치를 만들면서 중요한 부분을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번에 제 5주차 프레젠테이션 2학년 A반 최준호였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남은 이제 곧 돌아오는 시험 기간 다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